애 보라는데 진짜 보기만 하는 남편의 속마음. 여보, 애 좀 봐줘 라고 말했더니 진짜 소파에 앉아서 눈으로만 아이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는 남편을 보면 속이 터지다 못해 뒷목이 당기신 적 있으시죠?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루한 하소연은 치워두고 오늘 그 꽉 막힌 속을 심리학으로 완전히 뚫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도 그저 시선만 따라갈 뿐 몸은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의 그 기이한 모습 뒤에는 놀라운 심리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사실은 남편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일부러 게으름을 피우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과 여성의 진화 심리학적 인지 구조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성은 수만 년 동안 주변 환경을 넓게 살피고 동시다발적인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아도 몸짓이나 작은 소리만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채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발달한 것이죠. 반면에 남성의 인지 구조는 하나의 목표물이 정해지면 그것에만 극도로 집중하는 터널 시야를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수렵 채집 시절부터 내려온 이러한 뇌과학적 차이가 현대의 가정 내부로 들어오면 엄청난 소통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애 좀 봐라는 말의 진짜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아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심심하지 않게 놀아주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주며 간식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 체크해달라는 복합적인 행동적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머릿속은 이 복잡한 맥락을 스스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을 심리학에서는 맥락 의존성 대화라고 부르는데 여성은 대화 속에 숨겨진 수많은 상황적 맥락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반면에 남성은 맥락보다는 명시된 텍스트의 내용만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지쳐서 건넨 한마디는 남편에게 그저 단순한 시각 유지 명령어로 필터링되어 도달할 뿐이죠.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남편에게 애 좀 봐라는 모호하고 넓은 명령이 떨어지면 남편의 뇌는 인지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시각적 관찰만을 수행합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고 큰 문제 없이 서성이고 있다면 남편은 자신이 임무를 100%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또한 남편들은 육아 과정에서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아이를 잘못 돌보아서 아내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가집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사고를 치는 것보다 낫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와서 왜 진짜 보기만 해? 라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남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명령을 따르고 집중해서 아이를 지켜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난뿐이니 억울함과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보라고 해서 똑바로 봤는데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반복되다 보면 부부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차가운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아내의 서운함은 깊어지고 남편의 방어 기제는 강해집니다. 결국 아내는 지쳐서 관둬라, 내가 하고 말지라며 육아를 다시 떠안게 되고 남편은 해줘도 난리내라며 육아에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고질적인 소통의 비극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실전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우리 채널만의 핵심 처방은 바로 3초 행동 유도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상대방의 뇌에 모호한 스트레스를 주는 대신 행동을 즉각 가시화하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남편을 능동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서술어의 정밀 타겟팅입니다. 명령어에서 보다라는 모호한 동사를 완전히 삭제하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는 구체적 동사로 교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여보, 애 좀 봐줘 대신 여보, 지금 거실 바닥에 있는 장난감 3개만 통에 넣어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사형 타임 리밋의 설정입니다.
행동의 시작과 끝을 시간으로 명확하게 경계 지어주면 남편의 뇌는 그것을 하나의 뚜렷한 퀘스트로 인식합니다. 지금 아이 주스 한 컵만 30초 안에 따라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의 형식을 빌려 명확한 데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지시가 구체화되면 남편은 인지적 혼란 없이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머릿속으로 즉시 시뮬레이션합니다. 임무를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효능감이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즉각적인 행동 피드백입니다. 남편이 구체적인 행동을 마무리했을 때에는 그 행동의 결과를 아주 선명하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장난감을 치워주니까 아이가 안 넘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처럼 남편의 구체적 행동이 어떤 긍정적 결과를 낳았는지 콕 집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뿐만 아니라 소파 위의 남편도 움직이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결합된 3초 행동 유도선 법칙을 활용하면 남편의 수동적인 시선은 어느새 적극적인 가사 참여로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답답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수많은 갈등은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전달하는 자극의 주파수를 남편의 뇌에 맞추어 보십시오. 현명한 대화의 기술 하나가 당신의 육아와 가정을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